60세 이후 아무 생각 없이 집어먹은 과일 한 조각이 여러분의 콩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병원에서는 절대로 먼저 말하지 않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투석비와 입원비로 다 쏟아붓지 않도록 막아드려야 할 사람, 여러분 편에 선 35년 경력 신장내과 전문의 덕터 김약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 비타민 덩어리니까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믿고 계십니다. 젊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60세를 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제까지 보약이던 과일이 오늘부터는 콩팥을 베어버리는 칼날로 바뀝니다. 특히 이미 나이가 들고 혈관과 콩팥이 지친 상태에서 잘못된 과일을 계속 드시면 1년 안에 투석실 침대 위에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꺼내주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지금의 의료 시스템은 아픈 사람을 고치는 데에는 열심이지만 병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는 데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예방보다 치료, 미리 막아주는 설명보다 검사와 수술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후 건강 누림 채널에서 욕을 먹더라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풀어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후라면 절대로 입에 대면 안 되는 콩팥 파괴 과일 4가지와 반대로 망가져가던 콩팥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배우자, 자녀의 인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두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고 병원비로 새어나갈 노후 자금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밤 냉장고 문을 여는 손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콩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과일을 공개하기 전에 왜 60세 이후 우리 몸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리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콩팥은 매년 기능이 1%씩 떨어지며 어느 순간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합니다. 마치 30년 동안 한 번도 갈지 않은 정수기 필터처럼 구멍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걸러내던 칼륨과 독소가 이제는 콩팥을 통과하지 못하고 온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과일을 무심코 드시면 그게 바로 독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68세 박성훈 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포타슘이 높은 과일을 매일 챙겨 드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져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심장이 멈추기 직전까지 치솟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대로 심정지가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병원에서는 이런 위험을 미리 경고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병원은 예방보다 이미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해 있고 증상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자세한 식습관 위험을 설명해 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콩팥은 조용히 망가지고 잘못된 과일이 그 속도를 훨씬 빠르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그 조용한 위험이 어떻게 여러분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콩팥이 무서운 이유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간이나 위장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통증을 보내지만 콩팥은 기능의 대부분이 무너질 때까지 아무 신호도 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서는 여과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칼륨과 노폐물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젊을 때는 근육을 움직여주던 칼륨이 60세 이후에는 배출되지 못한 채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심장을 압박하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맥이 불규칙해지는 순간 이미 위험이 목까지 차올랐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예고 없이 심장 박동을 멈추게 만들 수 있어
고령층에게 특히 치명적입니다. 하루 중 평범한 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일이면 무조건 좋다는 오래된 믿음에 기대어 습관처럼 먹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실수가 콩팥을 얼마나 빠르게 소모시키는지 곧 보시면 아마 몸이 굳어질 만큼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과일들은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목록입니다. 이 다음 내용을 듣고 나면 냉장고 문을 여는 손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바나나는 달콤하고 포만감이 좋아 많은 분들이 아침 대용으로 습관처럼 드시는 과일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하나가 콩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생각보다 훨씬 많아 약해진 콩팥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쉽게 소변으로 배출되던 칼륨이 나이가 들면서 몸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고 이는 심장 박동을 흔들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분도 문제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건강해 보이지만 그 한계가 각설탕 몇 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비슷한 혈당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아 끈적한 피가 콩팥의 미세 혈관을 막고 손상을 가속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고령층이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심장 관련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에는 다른 미네랄과의 균형을 맞춰주는 성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근육 경련이나 피로감을 더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먹던 바나나가 어느 순간 몸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아침 식탁 위에 늘 올려두고 드시고 있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냉장고나 과일 바구니에 남아있는 바나나는 아깝다고 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그 선택이 콩팥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간식처럼 집어 드시지만 60세 이후 콩팥을 생각한다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과일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천천히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탕 몇 달을 한꺼번에 삼키는 것과 비슷한 당분을 흡수하게 되고 약해진 췌장이 감당하지 못해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포도당과 과당이 섞인 포도의 당 구조는 고령층의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거봉이나 샤인머스켓처럼 당도가 높아지도록 개량된 종류는 이 부담이 더 큽니다. 여기에 포도 속 옥살사는 콩팥에서 칼슘과 엉켜 작은 돌을 만들 수 있어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 결석이 생기면 옆구리가 찢어질 듯 아파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혈액 흐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혈액순환이 약해진 나이에는 작은 양도 부담이 됩니다. 고혈압약이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포도와의 조합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말린 건포도는 수분이 빠지며 단기 더 농축되어 생포도보다 더 강한 자극을 줍니다. 식사 후 습관처럼 드시던 포도 한 송이가 노후의 콩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는 포도와 관련된 간식들을 잠시 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고는 영양이 풍부해 보이고 한 입 베어 물면 향이 진해 기분까지 좋아지는 과일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달콤함이 콩팥에 큰 짐이 됩니다. 망고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은 생각보다 훨씬 높아 콜라 한 캔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수준까지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당을 다스리는 힘이 약해지는데 여기에 망고의 빠른 당 흡수까지 겹치면 혈당이 순식간에 급상승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더 쉽게 손상시킵니다. 망고의 혈당 지수 역시 높은 편이라 조금만 먹어도 몸은 큰 파도로 몰아치듯 반응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며 젊을 때는 가볍게 지나갔던 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알레르기처럼 나타나 입 주변이 붓거나 피부에 붉은 자국이 생기기 쉬워지고 심하면 호흡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도 편하지 않습니다. 망고는 섬유질이 많아 보이지만 소화 과정에서 부담을 줄 수 있어
소화력이 약해진 60세 이후에는 복부 팽만이나 설사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망고는 고칼로리라 밥 한 공기에 가까운 열량을 지니고 있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는 나이에는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한데 모이면 콩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며 단순히 과일 하나로 생각했던 망고가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드셔왔다면 지금이 조절할 때이며 달콤함보다 콩팥의 안정을 조금 더 우선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계절마다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과일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친숙함이 오히려 위험으로 바뀝니다. 감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위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 위석을 만들기 쉬운데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나이에는 이 현상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가 서로 달라붙어 돌처럼 변하면 명치가 콕콕 찌르는 듯 아프고 음식이 내려가지 않아 갑갑함이 계속되며 심한 경우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을 즐겨 먹던 분들 중에서는 식사할 때마다 체한 느낌이 반복되거나 속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에는 당분도 적지 않아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이미 혈당 조절이 어려운 60세 이후에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말린 곶감은 수분이 빠지며 당과 탄닌이 농축되어 생감보다 훨씬 자극적입니다. 작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한 조각이 생과일 여러 개를 먹는 것과 비슷한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감 속의 베타카로틴도 지나치게 많아간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오랫동안 섭취하면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탄닌이 장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들어 변이 더 딱딱해지고 배변 시간이 길어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게다가 가물고기나 계란처럼 단백질 음식과 곁들여 먹으면 탄닌과 단백질이 엉겨 독소처럼 작용해 소화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드러운 홍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달콤함 속에 탄닌과 단기 그대로 남아있어 같은 부담을 줍니다. 익숙한 가을 별미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 몸의 변화에 맞춰 멀리하는 것이 콩팥과 위장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위험한 과일을 살펴봤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콩팥은 훨씬 빠르게 지쳐갑니다. 당분과 칼륨, 옥살산, 탄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분들이 매일 천천히 쌓이며 콩팥을 압박하고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거나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증상이 없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콩팥은 기능의 대부분이 무너질 때까지 거의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매일 습관처럼 먹던 과일이 조용히 콩팥을 소모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생활 습관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혹시 이미 내 콩팥도 많이 망가진 건 아닐까, 돌이킬 수 없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콩팥은 지쳐 있을 뿐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고 특히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굳어가는 콩팥 세포는 올바른 성분을 공급해주면 다시 부드러워지고 기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래된 금속이 계속 녹슬어 가듯 콩팥도 매일 조금씩 손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상을 멈추게 하고 이미 굳어진 부분을 다시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자연은 이 녹을 지워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과일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특정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물질들은 혈관에 남아있던 찌꺼기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약해진 콩팥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며 회복을 돕습니다. 이것은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드릴 4가지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지친 콩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회복의 열쇠입니다.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렇게 망가져 가던 콩팥이
어떻게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바로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적의 과일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겉보기엔 작고 평범하지만 60세 이후 콩팥을 되살리는데 가장 먼저 손에 올려야 할 과일입니다. 그 작은 알맹이 속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 콩팥을 공격하던 활성산소를 붙잡아 조용히 정리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이 서서히 굳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 활성산소 때문인데, 블루베리는 이 찌꺼기를 청소하듯 몸 밖으로 내보내며 콩팥이 숨을 돌릴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완만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블루베리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블루베리는 당분이 낮아 혈당을 거의 흔들지 않는 과일입니다. 60세 이후 혈당 스파이크는 콩팥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달콤하지만 단기 많은 과일 대신 블루베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일을 훨씬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점이 특히 고령층에게 의미가 큽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굳고 압력이 올라가는데, 블루베리 속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며 콩팥이 받는 압력을 낮춰줍니다. 하루에 생과 기준 한 줌 정도면 충분하며,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냉동 블루베리도 좋은 대안입니다. 영양 차이가 거의 없어 손쉽게 챙길 수 있고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이기도 편합니다. 간식처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친 콩팥이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변화가 어느 순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사과는 오래전부터 하루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익숙한 과일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말이 콩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는 혈관 안에 떠다니는 독소와 찌꺼기를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약해져서 다 걸러내지 못하는 일을 사과가 대신 도와주는 셈입니다. 여기에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은근히 올라오는 염증을 가라앉혀 콩팥 조직이 더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데 보탬이 됩니다. 사과는 당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을 갑자기 튀게 하지 않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60세 이후 혈당이 한번 크게 오르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이런 완만한 소화 방식은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의 좋은 성분 대부분은 껍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절반 이상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 후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시면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즙이나 주스로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섬유질은 거의 사라지고 당만 농축되어 오히려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씹어서 먹는 사과만이 콩팥에 이를 덜어주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과일 한 개가 매일 쌓인 피로를 조금씩 걷어내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지만, 60세 이후 콩팥과 혈관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든든한 과일도 드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보카도의 핵심은 바로 좋은 지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에는 기름때처럼 찌꺼기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이 막이 두꺼워질수록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콩팥은 더 많은 힘을 들여 일해야 합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이 딱딱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며 혈관이 다시 숨을 쉴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편안해지면 콩팥 역시 부담이 줄어들어 숨통이 트입니다. 더욱이 아보카도는 당분이 매우 낮아 혈당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혈당 변화도 콩팥에 부담을 주는데, 아보카도는 그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다만 칼륨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신장 질환으로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섭취 전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반 개 정도면 부담 없이 챙길 수 있고, 샐러드에 썰어 넣거나 밥과 비벼 먹어도 고소함이 잘 어울립니다.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씹는 데 힘이 드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천천히 익어가는 아보카도의 풍미를 즐기다 보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혈관이 부드러워지면서 어깨나 손끝에 느껴지던 묵직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신다면 콩팥이 예전보다 편안해지는 변화를 어느 순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토는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 작은 과일은 60세 이후 콩팥을 보호하는 데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깊은 붉은색의 성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을 포함한 온몸의 세포가 활성산소에 더 많이 노출되는데, 라이코펜은 이 공격을 막아주며 손상된 부분이 더 악화되는 것을 잡아줍니다. 특히 콩팥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라 혈압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60세 이후 혈관이 굳어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이 쉽게 상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혈관을 부드럽게 해 혈압이 갑자기 치솟는 일을 막아주고, 콩팥이 한결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분이 많아 몸속 찌꺼기를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던 분들도 변화를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익혀 드실 때 효능이 훨씬 강해집니다.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크게 올라가 몸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약간 두르고 가볍게 볶거나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드시면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면 충분하며, 여기에 설탕을 곁들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설탕은 토마토의 좋은 성분을 무너뜨리고 혈당을 자극해 콩팥에 또 다른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토마토 본연의 맛을 그대로 즐기는 것이 몸에 가장 이롭습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콩팥이 다시 편안해지는 첫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최지형님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최님은 작년 건강검진에서 만성 콩팥병 3기 진단을 받았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가득해 일상이 무너질 만큼 불안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치가 조금만 더 나빠지면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그 말을 들은 날 밤 스스로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잠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고, 집안에 있던 포도와 감, 단 과일 음료들을 모두 치우고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확히 3개월 뒤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담당 의사는 검사지를 보며 몇 번이나 확인했다고 합니다. 콩팥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내려가 있었고, 단백뇨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님은 다시 삶의 리듬을 되찾아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 예전보다 오히려 건강해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무작정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신장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약물과의 간격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야 과일을 드시는 것이 안전하며, 즙이나 주스 형태로 마시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시면 당과 칼륨이 한꺼번에 농축되어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과일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과일도 내 몸에 맞는 양을 꾸준히 지켜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어떻게 일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콩팥을 무너뜨리는 4가지 과일과 반대로 지친 콩팥을 되살리는 4가지 과일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처럼 익숙하고 흔한 과일이
오히려 콩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냉장고를 열어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이 오히려 콩팥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도 새롭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건강이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어 위험한 과일부터 정리하고 콩팥을 도와주는 과일을 하나씩 채워 넣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 교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노후와 가족의 마음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스스로의 발로 걷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혹시 주변에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응원이 됩니다. 마음속에 결심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다짐을 읽으며 제가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건강하게 뛰는 그날까지 덕터 김약손이 늘 여러분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